안녕하세요. 소희입니다. 오늘은 여행이라는 테마를 중심으로 한 Q&A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무리 즉흥적인 여행자라고 해도 이런 건 꼭 준비해야 된다 라는 점이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라는 부분인데요. 저는 아시다시피 무계획 여행자예요. 그 나라만 정하고 그냥 가는 스타일이거든요. 무작정 가는. 그래도 제가 좀 다니다 보니까 후회되는 점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일단은 나라별로 이동할 때 비행기 티켓은 미리 정하시면 돼. 너무 그 루트를 다 짜서 하시지 마시고, 제가 뭐 여기 일본에 있다, 그럼 다른 나라에 갈 것이다 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난 태국으로 갈 것이다 그러면은 그 다음 나라의 티켓은 미리 그 나라에 도착했을 때 잡아두는 것이 좋고, 도시별로 이동하는 그 루트도 미리 버스 티켓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좀 발권을 해두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난 그것도 싫다, 그런 것도 싫다 그러면은 어디 가서 어떻게 발권해야 되는지, 뭐 인터넷에서 어떻게 예약을 해야 되는지 그 정보만큼은 좀 알아두시기를 추천드려요. 제가 그걸 못해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특히 박물관이나 그런 공공시설을 방문하실 때 뭐 무료 입장, 할인되는 거, 이런 정보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모르고 가신다? 그러면 손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박물관의 개장 시간이라던가 이날은 휴무일이다, 이런 것들을 조금 준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환전 어떻게 하시는지, 장기 여행자들은요 보통은 그 돈들을 다 환전 안 해가요. 보통 다 그 현지 나라의 ATM 기기에서 그거 출금을 하거든요. 저는 하나 비박카드, 많은 분들이 하나 비박카드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 비박카드로 출금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비상용으로 달러랑 유로화를 조금 챙겨두긴 했습니다. 100달러씩 정도 챙겨두긴 했습니다. 유심을 쓰는지 와이파이 포켓을 쓰는지, 당연히 유심을 씁니다. 저는 혼자 여행하고 있고요. 와이파이 포켓은 여러 명이 같이 사용하는 데에는 유용하지만, 혼자 와이파이 포켓을 쓰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한 나라만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지에서 그때그때 유심을 구매해서 사용하는 편입니다. 비행기표를 구매하는 방법, 비행기표 같은 경우에는 스카이스캐너, 많은 분들이 활용하시는 스카이스캐너, 전 저가항공사를 이용해서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를 하고 있고요. 가격만 보시면 안 되는 게 수화물 규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수화물도 별도로 구매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저가 항공사에서 주로 구매를 하는 편입니다. 그 숙소 어떻게 결정하시나요? 숙소는 너무 미리 결정하지 마세요. 저는 하루나 그날 당일에 숙소 결정합니다. 부킹닷컴을 주로 활용하고 있고요. 아고다는 별로 안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저는 부킹닷컴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부킹닷컴에서 그 나라의 도시, 시내에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숙소를 이제 결정을 하고 결제를 하는 편입니다. 그것도 진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이름은 같은데 도시가 다른 데가 있어요. 체인점 같은 호텔 있잖아요. 그런 거 좀 잘 확인하셔야 돼요. 정확히 그 장소가 맞는지. 제가 여기도 지금 이 호스텔도 원래 바르셀로나 호스텔인데 다른 지역으로 해놔가지고 지금 돈을 날렸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스트레스 약간 받았는데, 아무튼 그런 걸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저같이 이런 거 준비를 안 하시면은 이런 쓸데없는 비용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속상해요. 경비 마련 어떻게 하셨는지, 이거 제 1탄에 나와 있거든요. 저는 장학금으로 왔고요. 부족한 경비는, 장학금 외에 좀 부족한 경비는 제가 학원 강사할 때 모아둔 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 했던 돈도 있었기 때문에, 노무사 되기 전에 저 서브웨이에서 알바를 했었거든요. 그때 모아둔 돈이나 뭐 학생 때 받았던 세뱃돈, 이런 것도 전 다 하나도 안 썼어요. 그냥 오로지 용돈으로만 다 해결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다 마련을 해서 메꿀 생각입니다. 세계 일주를 언제부터 준비하셨는지, 저 세계 일주 준비 거의 안 했어요. 한 2주? 그마저도 제대로 준비 안 해가지고 그냥 무작정 달려왔어요. 그냥 위험하다는 인도라던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할 점 정도만 좀 숙지를 하고 갔고요. 전혀 준비 안 하고 왔습니다. 그냥 가셔도 돼요. 네, 전혀 문제 없어요. 준비를 그렇게 빡세게 해서 가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다니는데요, 뭐. 시차 적응. 저는 아시아를 먼저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유럽, 이런 식으로 갔기 때문에 시차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고요.
힘들면 그냥 쉬시면 돼요. 하루 정도는 조금 푹 숙소에서 주무시고 주무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전혀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시차 적응은 별로 저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화장실 문제. 제가 화장실을 잘 안 가요. 원래 잘 안 가고 물도 잘 안 마시고 이래가지고 화장실 문제는 딱히 없지만 보통은 박물관이라던가 유적지에 다 화장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곳을 좀 활용하시는 게 좋고 좀 먼 데를 이동하거나 그럴 때는 조금 물을 좀 적게 마시는 것이 좋고 자신의 숙소를 그런 주요 관광지에 있는 주변에다가 숙소를 꼭 마련하시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했네요. 주로 유적지나 박물관 그때 타이밍 잡아가지고 화장실을 주로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 뭐해요? 편집 외에? 여행하죠. 일기 쓰고 영상 촬영하고 편집하고 그냥 그렇게 하고요. 저는 다른 여행자들과 다르게 여행하는 만큼 시간을 들이는 게 제 하루를 기록하고 제가 그때 느낀 감정을 살펴보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가져요. 여행하는 거 못지않게 저는 그거에 시간을 굉장히 많이 할애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편집도 자주 하게 되고 영상 업로드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거를 제작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감정들이 다 나타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배우게 되고 제 자신이 성숙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인도 가고 싶나요? 네. 인도 영상에서 악플이 되게 많아요. 물론 그러니까 좋은 댓글도 있지만 왜 여자가 거기 가냐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너 하나도 좋아 보이지 않아. 너 되게 힘들어 보여. 물론 힘들었어요. 근데 저는 다시 가고 싶어요. 뭐 또 조장하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저 조장하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한테 권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 감정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인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인도 사람들의 어떤 마인드라던가 좀 인간적이고 개인주의적이지 않고 좀 외롭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인도 자체에 제가 있었을 때. 근데 유럽은 조금 보이지 않는 약간 개인주의적인 느낌이 살짝은 있거든요. 근데 인도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인도 꼭 다시 가고 싶어요. 근데 무섭긴 해요. 그런 것들을 다 감수해야 되니까 물갈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위험한 것 이런 것들 제약이 좀 있긴 한데 저는 꼭 다시 한번 가고 싶은 나라가 인도입니다. 여기 여행 오기 전에도 인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고요. 네, 무서웠지만 꼭 가고 싶은 곳이 인도였는데 지금 갔다 오고 나서도 인도가 꽤 많이 그립습니다. 제 영상을 많이 보기도 하고요. 여행하면서 느낀 점이 있나요? 네, 느낀 점이 있죠. 제가 가장 크게 느끼는 점이 여행을 갔다 오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강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무서워서 못 가는 거거든요. 여행이 내가 혼자 갈 수 있을까? 근데 막상 가서 하면 다 적응이 되고 그 주변에는 사람들이 있어요. 핸드폰도 대신할 수 없는 게 사람이거든요. 스마트폰도 대신할 수 없는 게 사람이에요. 저는 그거에 대한 걸 굉장히 많이 깨닫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곳에 딱 왔는데 제가 하나하나 다 도전하고 해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작은 행복도 느끼고 제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중에 한국에 돌아와서도 어떤 것도 나는 다 잘 해낼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많이 생깁니다. 네, 그런 걸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생존력도 강해지고 생활력도 강해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가방을 가볍게 유지하는 팁이 있나요? 버리시면 돼요. 내가 이건 조금 걸리적거린다 이런 거 다 버리시고요. 저처럼 옷을 정말 적게 챙기시면 돼요. 저 여러분들이 옷 외우실 정도로 옷 정말 적게 가지고 다니잖아요. 네, 그렇게 가지고 다니시면 됩니다. 음식 입에 안 맞을 때 어떻게 하시는지. 근데 저는 입이 딱히 안 맞았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입이 안 맞으면은 여러분들 한인 마트 가셔가지고 뭐 고추장이라던가 쌈장이라던가 뭐 이런 거 좀 사서 햇반이랑 같이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한인 마트에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가장 추천하는 나라가 있는지
네. 가장 추천할 나라. 동유럽 추천드립니다. 일단 비용이 저렴하고요. 그리고 저같이 익스트림한 걸 즐기지 않는 분들이 가시기에는 동유럽이 짱인 것 같아요. 동유럽이 가격도 싸고 교통이 너무 편리해요. 그리고 구글맵도 잘 터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좋고, 헝가리 사람들이 너무 좋습니다. 헝가리, 그다음 폴란드 크라쿠프 추천드리고요. 되게 평화롭고 동유럽 국가 여러분들에게 되게 잘 맞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군데를 가라고 하면은 저는 헝가리, 최근에 그 헝가리에 대한 좋은 인상이 잊혀지지가 않네요. 뉴욕이나 호주 방문 계획이 있는지, 뉴욕은 아직 방문할 계획이 없고요. 호주는 제가 어렸을 때 한번 간 적이 있기 때문에 호주 방문 계획도 없습니다. 여행 정보 얻는 방법. 저는 여행 정보를 네이버 카페에 유럽 여행 아니면 뭐 이런 거 치면은 그 나라에 대한 전문적인 뭐 카페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베트남은 다낭 도깨비, 그 다음에 인도는 인도 여행을 그리며, 유럽 여행은 유랑, 이런 식으로 그걸 전문적인 카페들이 있거든요. 거기를 꼭 가입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픈 카톡방이 있어요. 그 오픈 카톡방에 접속을 해서 저는 인도 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막 실시간으로 물어보고 답변 받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여행의 정보를 얻고요. 한국인들 어디서 만나나요? 라는 질문에는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납니다. 한국인을 전문적으로 받는 게스트하우스가 있어요. 아니면 한인 전문 게스트하우스들, 그런 데에서 한국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뭐 따로 해가지고 만나진 않고요. 그냥 한국 사람들 우연히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나신 분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편이에요. 같이 동행해서 어디를 가거나 한 적은 많이 없고요. 지금은 다 계속 혼자 다니고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하는 일은 뭔가요? 네, 잠들기 전에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일기 쓰기, 그 다음 두 번째는 편집. 이렇게 두 가지 부류로 나뉘어지고요. 혹은 다음 여행지에 대한 정보를 유튜브를 통해서 찾아보거나 합니다. 여행 계획 짜는 팁. 전 진짜 무계획 여행자라서요.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 맛집 찾아보실 때 그 해당 카페, 그러니까 네이버 블로그에 그냥 무작정 치지 마시고요. 가장 신뢰성이 있는 게 구글맵의 평가예요. 구글맵에다가 그 해당 맛집에 대한 이름을 치면 거기에 대한 리뷰가 나오거든요. 거기가 제일 정확하다고 볼 수 있어요. 네이버 블로그에서 찾은 맛집 정보들을 이제 구글맵에다 검색을 하면 이제 거기에서 진실이 나오게 되죠. 저는 그렇게 맛집을 검색을 하고, 계획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블로그에 대해서, 루트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블로그를 많이 참고해요. 어떤 식으로 루트를 짜서 다니는지, 주요 관광 명소는 어디 있는지, 그런 것들을 찾아보면서 제가 가고 싶은 데를 이렇게 찍어서 정리를 하죠. 그렇게 해서 계획을 짭니다. 아주 즉흥적이죠? 저는 촘촘하게 계획을 짜지 않는 사람이라서 이러한 답변은 좀 즉흥 여행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혼자 여행하면서 장점과 단점이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요. 혼자 여행하는, 저는 원래 성격이 혼자 여행을 즐기는 스타일이에요. 일단은 제 자신에 대한 믿음으로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제 자신이 되게 강해질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탓하지 않고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인간관계로 힘들 일이 없죠. 아, 얘는 왜 이렇게 말해? 아니 뭐 짜증난다. 아니 어떻게 얘는 이렇게 서운하게 말할 수가 있지? 이런 것도 없고, 뭐 라이프 패턴에 대한 고민도 할 필요가 없죠. 예를 들면은 저는 아침형 인간인데 이 친구는 새벽형 인간이에요. 아니 저는 아침형인데 이 친구는 올빼미형이에요. 그러면은 그 수면 라이프 사이클이 안 맞으면 또 힘쓸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로지 제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다는 거. 근데 단점은 뭐 음식을 많이 못 먹는다? 그게 단점인데, 아니 또 그리고 사진을 못 찍어준다? 이런 거? 근데 저는 그런 걸 다 감수하고서라도 혼자 오는 거에 대해서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혼자 다니고 있고요. 저는 음식에 대한 욕심은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여행하는 거에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친구들과의 여행의 장점이 또 분명히 있거든요. 행복할 때 그 행복을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장점이에요. 제가 친한 친구랑 같이 부산에 갔는데 어떤 한 행복한 순간이 있었는데, 그거 행복을 서로 같이 나눌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거든요. 그게 장점인데, 단점은
서운하면은 괜히 에너지 소모하게 되고 짜증나고 뭐 그런 것들이 좀 단점인데요. 저는 약간 그래도 따지면 혼자 여행하는 걸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 나라의 언어를 꼭 알아야 되나요? 의사소통에 대한 두려움은 없는지. 그런 거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도 다녔는데 저 진짜 영어 잘 못하거든요. 그냥 다 바디랭귀지로도 다 해결이 되고 그리고 저는 이 단어를 써야 될 때 구글 번역기를 돌려요. 구글 번역기를 돌려서 이 문장을 이제 알아두고 그 문장을 외우면은 그걸 자연스럽게 이제 쓰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가장 많이 쓰는 말 중 하나가 Can I keep my luggage? 이게 제 짐을 여기다 좀 맡겨도 되나요?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말 되게 많이 쓰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그냥 구글 번역기 돌려가지고 계속 쓰는 거. 혹은 스페인에서는 영수증을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이게 네메 엘 라쿠엔타 포르파보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거든요. 이제 그것도 많이 쓰는 문장이다 보니까 외우고 그렇게 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문장을 습득을 하면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핸드폰으로 편집 촬영 다 하시는데 배터리 안 다시나요? 저는 안 닿는데요? 저는 이거 샤오미 거 하나로도 되던데요? 핸드폰이 좋아서 그런가? 저는 하루에 이걸로 다 되더라고요. 여기 풀 충전하고 이거 풀 충전하면은 충분히 된던데요? 근데 그거 불안해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제 아는 분, 인도에서 만난 분은 보조 배터리 3개 들고 다니신데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충분히 촬영하고 편집하는데 지장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용량 같은 경우에는 저는 128기가짜리, 64기가짜리 2개 SD 카드 들고 다니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삭제를 해야겠죠. 정말 필요한 것만 남기고 삭제를 하고 해서 최대한 그 용량 안에서 제가 운용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니면은 정 안 되면 외장 하드를 구입을 하려고요. 여행 루트를 미리 짜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요? 아니요. 저는 루트 안 짜요. 저 터키랑 폴란드 여행 계획이 없었어요. 근데 본 거거든요. 네. 그래서 터키와 폴란드는 전혀 계획이 없었던 곳이라서 그렇게 그냥 즉흥적으로 비행기 항공편이나 이런 것들 효율성 다 따져가지고 제가 가고 싶은 나라를 그때그때 오는 편입니다. 전혀 계획 없이 다니고 있어요. 예비 혼자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 너무 두렵거나 내가 혼자 떠나고 싶다라는 열망이 생기면 그때 떠나세요. 두려우면 떠나시면 혼자 여행하는 거 행복하지 않으실 거예요. 처음에 너무 두려우면 친구랑 둘이 떠나거나 해서 가시던가 아니면은 안전한 곳, 그러니까 다소 그렇게 무섭지 않은 일본이라던가 아니면 국내 여행부터 시작하시면서 좀 넓혀가는 걸 추천드려요. 이렇게 바로 그냥 뜬금없이 유럽에 딱 오게 되면 혼자 좀 무서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압박감으로 혼자 가시지 마시고 내가 처음에 갈 수 있는데 두렵지 않은 선의 어떤 여행지부터 선정을 해서 가셨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많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행할 때 가장 행복했던 순간, 제가 스페인에 있잖아요. 스페인에서 가우디가 지은 파밀리아 성당을 딱 마주했을 때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네. 그리고 히말라야 정상을 찍기 전에 그 정상에 올라가는 그 마지막 부분 과정이 있거든요. 그 영상에 찍힌 게 있는데 이제 그때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때 가장 슬펐는데 뭔가 내 역경과 고난을 내 스스로 이겨냈다는 사실에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가장 슬펐을 때 아직까지 가장 슬펐을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여행하면서 가장 아찔했던 순간, 왠지 인도에서 아찔했을 것 같죠? 아니에요. 저는 인도 다닐 때 그렇게 막 두려워하면서 다니진 않았고요. 가장 아찔했던 순간은 네팔에서 길을 잃어버린 적이 한 번 있어요. 구글맵에도 제 호텔이 나오지가 않았고 엉뚱한 데가 나오더라고요. 이상한 철창문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 맵을 따라갔는데 그때 진짜 무서웠어요. 왜냐하면은
뭐 제가 뭐 현지에 전화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밤은 계속 어두워져 가는데 길을 못 찾고 하니까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그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길을 잃어버렸을 때. 왜냐하면은 지금이야 괜찮죠. 지금이야 뭐 사람들에게 막 자유롭게 물어보고 해가지고 갈 수 있는데 그때는 네팔이 첫 여행지였고 제 마음에 여유가 없었어요. 모든 게 좀 무서웠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도 이 사람 나쁜 사람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제 자신이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한 상태에서 다녔기 때문에 가장 그때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행하면서 어떤 음식을 가장 먹고 싶은가요? 저는 아이스크림이요. 저는 아이스크림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꼭 먹고 싶고요. 나라별로 아이스크림을 의도치 않게 항상 맛보고 있는데 저의 베스트는 터키 아이스크림이 최고였습니다. 터키 아이스크림 최고예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 젤라또. 터키 넘사벽, 그 다음에 이탈리아 젤라또입니다. 아, 또 먹고 싶네. 여행하면서 음악을 많이 들으시던데 그거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고 하시는데요. 네, 여행하면서 음악 진짜 많이 듣고요. 보통은 팝송을 많이 듣고요. 그냥 벅스 이런 데서 음악을 다 다운받아 갔어요. 여행하기 좋은 음악 해가지고 그런 음악 다운받아서 듣고 있고 여행의 분위기 따라의 음악이 다 다르거든요. Thousand Miles이 맞나? 그거 되게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홀리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Can't Stop the Feeling 그 어떤 노래 있는데 아무튼 그거 노래 되게 잘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Q&A 영상을 드디어 찍었네요.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